네, 안녕하세요.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수천만 원 이상의 가치와 감동을 드리는 방송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지권 미등기에 숨겨진 함정입니다. 제가 이제 제 친정인 행꿈사 TV에서 이 물건에 대해서 대지권 미등기 물건인데 별로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숨겨진 함정이 있으니까 꽤 조심하셔라 라고 이제 방송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만 알려드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그 하자를 치유하면서 수익을 내는 방법까지도 이제 알려드렸단 말입니다. 그 위험성을 알고 낙찰을 받겠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번에 그 10월 16일 날 낙찰이 됐습니다. 법원 문건 접수 내역을 이렇게 보시면 낙찰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최고가 매수인이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매각 불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는 매각 불허가 해서는 안 되고 보증금을 몰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겠죠. 어떻게 보면 이 낙찰자는 이 대지권 미등기에 숨겨진 함정을 모른 상태에서 입찰을 했구나 그런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지권 미등기에 숨겨진 함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그 리스크를 통제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시면 좋겠다라는 전제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2023년 1097 물건은 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검잔 다이 2단지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3억 8,200만 원인데 3억 1,000만 원대 낙찰이 됐습니다. 잘 받았구나 싶은데 그리고 또 차순위 신고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매각허가 취소 신청하고 불허가 신청하고 하더니 매각허가 취소 신청 결정을 통해 가지고 입찰 보증금을 찾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진행이 됐는데 한번 유찰을 거쳐가지고 이번에는 지난번 낙찰될 때보다 높은 금액인 3억 2,100만 원에 또 낙찰이 됐고 또 차순위 신고도 했고요. 이 중간 때쯤 돼서 저희가 이제 행꿈사에서 이렇게 대지권 미등기에 숨겨진 함정이 있다라고 방송을 내렸으니까 그 방송을 보고 안전하게 입찰하신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각 불허가 신청을 또 하게 됐고 채권자는 보증금 몰수해야 한다라고 의견서를 제출을 하면서 지금 치열하게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의 문제가 뭔지를 한번 검토를 먼저 해보시자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다.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기재들이죠. 그런데 최저 매각 가격에는 대지권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 대지권 미등기인데 최종 매각 가격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게다가 이제 부연 설명으로 인천시 검단 출장소로부터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한 취득세가 납부되었다는 사실조 회신이 있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대지권 미등기 하지만 대지권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일반 물건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심증을 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때 이제 입찰을 했고 매각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고 그 다음에 또 요번에도 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면서 나름대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대지권 미등기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대지와 건물을 같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대지권도 무사히 취득을 하게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들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말입니다. 그 대지권은 건물과 토지를 같이 감정평가한다고 해서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대지권은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대지권을 취득하게 되고 만약에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대지와 건물을 같이 감정평가했다 하더라도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해서 대지를 사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지와 건물이 같이 감정평가가 되면 대지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 말고 대지권이 성립해야만 대지권이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만 안전하게 경매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권 미등기 물건이 나왔을 때에는 항상 이제 그 대지권 성립 요건을 갖췄는가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 성립 요건을 여러분들이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구별하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브랜드 네임이 있는 그런 아파트들 큰 규모의 아파트들은 대지 사용권을 취득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 경우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일단은 대규모의 아파트거나 브랜드가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대지권 미등기라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의 아파트이거나 아니면 소형 빌라들 이런 경우들에는 항상 대지권의 성립 요건을 갖췄는지를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지권 미등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지권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대지와 건물이 같이 감정평가가 돼 있다
하더라도 대지권을 별도로 사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물건과 관련된 그런 쟁점인데요. 최초에 분양을 받은 사람이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분양을 했던 그 시행사가 당신이 분양대금 미납금을 납부하면 동시 이행으로 대지권 등기를 해주겠다,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못 해주겠다라는 식의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대지권 미등기 물건이 있을 때에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렇게 신축이나 준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다른 그런 그게 없었죠. 그죠?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했는지 뭐 이런 것들 내용은 없고, 오히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납부되었으니 문제 없다라는 취지의 공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안심도를 하고 이렇게 입찰들을 한 것 같은데, 대지권 미등기일 때는 꼭 혹시라도 이 물건의 전 소유자가 이걸 경매로 받은 게 아닌가, 그러면 그 경매 사건에서는 지금 사건의 물건 명세서와 다른 내용이 공지된 게 아닌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 물건은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보니까 낙찰자가 있었고 그 경매 절차에서 다른 내용의 공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 경매 절차의 그 경매 내역들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뭐라고 기재가 돼 있냐면, 대지권 미등기나 최저 매각 가격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됨,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요. 그런데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의 회신에 의하면 이게 이제 이 분양을 담당했던 시행사입니다. 현 소유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대임. 기준 원금 및 이자 포함해가지고 1억 800만 원 정도가 미납돼 있다. 이렇게 되면 분양대금 미납에 따른 대지권 취득 여부 및 대지권 등기 등은 매수인의 책임과 부담이다라는 공지가 있죠. 거의 이제 10년 전에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니까 이렇게 기재돼 있지만 지금은 분명하게 기재를 해주죠. 분양대금 미납금이 1억 8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낙찰자가 대신 납부하지 않으면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아니면 그 대지권 등기를 해달라고 분양사한테 청구를 했을 때에 그 시행사는 분양대금 납부와 동시에 대지권 등기를 해주겠다고 항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본다고 치게 되면은 분양대금 미납금이 발생했고, 그러니까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안 낸 거죠. 이런 경우에 조심해라라는 공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낙찰자가 이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낙찰을 받았단 말입니다. 낙찰을 받았으면은 해결을 했을 텐데, 해결을 했다는 거는 대지권 등기를 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미납한 것들을 대신 납부를 해주거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서 대지권을 취득을 해왔거나, 이렇게 됐을 텐데 미등기 물건으로 나온 거 보면 그런 식의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경우의 수가 뭐냐면, 대지권 미등기가 전체 단지가 다 안 돼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아직까지는 그 대지권 등기를 전체로 다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902호인데 901호 요 포스에 대지박검을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봤습니다.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서 요 전유 부분에 할당된 요 대지권의 비율, 요게 이제 대지권의 표시이고, 요 등기가 안 돼 있다는 게 대지권 미등기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요 포스 901호는 대지권 등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대지권 등기를 했는데 이 물건은 대지권 해결이 안 돼서 대지권 미등기 상태에서 다시 경매가 나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물건의 낙찰자는 분양대금 미납금을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 행꿈사에서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그걸 모르고 낙찰받았고, 또 이제 불허가 신청을 하는데 그 채권자는 이건 아니다, 이건 다 공지했고 지난번에도 불허가를 받아줬으니 이번엔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고, 잘못하면 이 보증금 2,670만 원을 지금 상실하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지권 미등기는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배운 것처럼 뭐 건물과 대지가 같이 감정평가돼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납금이 있어서요, 그런 경우를 늘 고려를 해야 한다. 이제 이게 대지권 미등기에 숨겨진 함정인데, 여기서 끝나게 되면 정 변호사의 놀라운 경매, 재미가 없죠. 이렇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입찰들을 안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많이.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것도 또 중요하겠죠. 대지권이라는 거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 건물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대지 사용권과 대지권은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지권이 성립이 되면
건물과 토지가 가치 감정평가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낙찰자는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대지권이 성립이 안 되면 낙찰자가 건물과 토지가 가치 감정평가가 돼 있다 하더라도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지권의 성립 효과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4항 1, 2항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에 의해서 낙찰자가 대지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대지권 미등기 물건은 감정평가 유무가 아니라 대지권 성립 유무에 따라서 취득 여부가 결정된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옛날에 2006년도에 판시를 해놨냐 하면,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나 대지권 변경 등기는 지적 정리 후에 해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 부분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는데, 그 후에 이제 이 전유 부분에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됐고 제3자가 전유 부분만 낙찰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됐을 때에 건물과 대지가 같이 감정평가됐으니까 대지 사용권을 취득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지권의 성립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일단은 낙찰자는 대지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혹시라도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지권을 취득하는가? 대지권을 취득한다. 기본적으로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판례에서 방론으로 뭐라고 설치를 해놨냐면, 이렇게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미납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낙찰자는 대지권을 취득을 하는데, 수분양자가 나는 대지권을 취득했으니까 대지권 등기를 해달라고 분양자한테 청구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원래 최초의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대지권 등기를 해줄 수 없다라고 동시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론으로 돼 있는 이 동시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것들이 낙찰자들한테는 치명적인 그런 리스크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 게 경매 고수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해법들은 뭐냐면, 낙찰자는 대지 사용권을 일단은 취득을 한다. 그게 아까 그 판례의 취지라고 했죠. 대지권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비록 대지권의 등기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대지 소유권자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건물을 철거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고,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또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이 전유 부분의 소유자한테 그 전유 부분의 그 구분 대상이 되는 그 건물을 시가를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감정평가대로 나한테 팔아라 라고 매도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그쪽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그 전유 부분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서로 의사 합치가 없어도 팔도록 강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전유 부분 소유자인 내가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 대지 지분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 시행사나 분양자한테 그런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이지, 실제로 내가 대지권을 취득했다고 한다면 그 의무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대지권을 취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대지권을 취득했으니까 그런 청구를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 소유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만에 하나 수분양자가 미납한 분양대금을 우리한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재산에다가 또 경매를 넣을 수 있고, 그렇죠?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내 월급에 압류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권리는 어떨까요? 그 수분양자가 미납한 미납 대금을 낙찰자가 떠안아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원래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우리는 대지권 등기를 못 해주겠다라고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분양대금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지 소유자로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지권 미등기이기 때문에 전세를 놓을 수는 일단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팔 때에도 상당 부분 에러가 크겠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물건을 다시 경매가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는 거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수익 모델입니다. 그리고 심화된 수익 모델이 있고 특별한 또 수익 모델이 있고, 또 하나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돈을 갚아주고
그 대주권 등기를 했을 때에 어떤 법률 관계가 있는가를 통해 가지고 또 하나의 해법이 있는데 이러한 해법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이제 12월 달에 올해 마지막 특수물건반 강의를 한번 진행하는데 이런 물건을 뭐 한 채 받았을 때 수억 원의 차익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여러 채를 받게 되면 또 이제 수십억 원의 차익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수십억 원의 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이 해법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는 이렇게 한 건만 배워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십 건의 수익 모델들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인 특수물건 강의와는 차원이 틀린 그런 내용들인데요. 12월 달에 제가 마지막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